어떤 레지스터 안에 그 비트 값들의 종류에 따라서 프리엠티브 필드라는 거와 서브 프라이어티 필드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엠티브 필드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둘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128개나 나오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비트 수를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서브 프라이어티 필드를 높일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컨피규를 내가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다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요 밑에 있는 표현은 뭐냐면 ST 마이크로에서 그 자기들 칩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만, 실제로는 5가지예요. 근데 이렇게만 쓸 수 있게 그 만든 거죠. 그래서 위쪽은 안 쓰고 이렇게만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그 프라이 그룹을 100으로 세팅할지 뭐 101로 세팅할지 이거는 사용자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만약 101로 세팅을 했다 그러면 그룹 프라이어티를 4개를 그룹 프라이어티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서브 프라이어티를 4개를 줄 수가 있어요. 프라이어티 개수가 이제 그룹 프라이어티가 4개가 생기고 서브 프라이어티가 4개가 생깁니다. 그럼 그룹 프라이어티는 뭐고 서브 프라이어티는 뭐냐? 여기 위쪽 표에 보면 맨 위에 이제 프리엠션 필드라고 나왔잖아요. 그룹 프라이어티는 뭐냐면 프리엠션이 가능한 프라이어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인터럽이 돌고 있어요. 인터럽이 돌고 있는데 그룹 프라이어티가 높은 놈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지금 돌고 있던 인터럽이 잠시 멈추고 그 지금 발생한 그 높은 인터럽이 발생한 애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프라이어티가 그룹 프라이어티예요. 근데 서브 프라이어티는 뭐냐? 프리엠션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터럽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그룹 프라이어티를 가진 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걔가 서브 프라이어티는 더 높아요. 근데 얘가 처리를 하고 있는 그 인터럽을 중단을 못 시켜요. 이 경우에는 중단을 못 시키고 이 인터럽이 다 끝난 다음에야 이 인터럽이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브 프라이어티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럼 서브 프라이어티가 뭐로 필요하냐? 그렇게 인터럽을 중단시키진 못하지만 만약에 서브 프라이어티가 높은 놈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놈이 발생을 했어요. 다 같은 그룹 프라이어티인데 얘는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럼 얘가 처리 다 끝내고 다른 인터럽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애들 중에. 근데 그 기다리는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높은 프라이어티, 서브 프라이어티를 더 높게 가지고 있는 애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프리엠션은 못하지만 어쨌든 높은 프라이어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인터럽이 이렇게 처리되고 있는 중에 서브 프라이어티에 대한 거는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고려를 안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드웨어가 잠시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노는 시간이든 뭐 이런 시간에 이 서브 프라이어티를 뭐 처리를 해서 뭐가 값을 바꿔준다든가 뭐 순서를 바꿔준다든가 이런 어떤 처리들을 수행하는 거고, 비트 자체를 그 그룹 프라이어티에 대한 것만 비교해가지고 프리엠션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유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 벡터 테이블에 대한 것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명령이 아니고 주소값이다. 그 명령이 아니고 주소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암7이나 암9에서는 어땠냐면 주소가 아니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되냐면 벡터 테이블이라는 건 인터럽이 딱 발생하면 내가 어떤 벡터 그 주소가 어디냐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벡터 테이블이 뭐 4번, 그러니까 뭐 8번지였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인터럽이 딱 발생했을 때 8번지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럼 8번지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8번지에서 뭘 하느냐는 그 8번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 돼요. 패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패치를 해서 그 8번지에 있는 내용을 디코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8번지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해야 돼. 근데 실행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뭘 하냐? 점프를 해요. 왜냐면 벡터 테이블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건 벡터 테이블이 다 4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인터럽은 뭐, 어떤 인터럽은 뭐. 물론 이제
암7의 암9에서 코어 자체의 인터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FI 그냥 IRQ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코어 입장에서는 뭐 모든 게 IRQ죠. 대부분의 경우는 IRQ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칩을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IRQ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다루는 인터럽을 그 IRQ에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럽들은 뭘 하냐면 그 어드레스 주소에 다 4바이트 단위로 뭐가 들어가냐면 그 점프하는 명령어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암7, 암9의 그 이니셜 코드들을 보면 B 해가지고 이렇게 주소들 아니면 핸들러 그 함수 이름들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내가 그 인터럽이 발생해서 8번지로 갔어요. 8번지에 가서 그 명령을 읽어와요. 패치를 해보고 그걸 디코드 해보니 점프 명령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점프하는 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명령을 읽어와요. 그래서 또 디코드를 하고 그제서야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그 암7, 암9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그거를 실제로 주소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코텍스 M3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무조건 벡터 테이블에 있는 내용은 명령이 아니고 주소다. 거기는 그냥 주소 어드레스를 적는다. 그러니까 어떤 인터럽이 딱 발생해서 그 주소 그 번지로 8번지라고 아까 뭐 예를 들었으면 8번지에 가보면 거기는 바로 주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소로 그냥 바로 점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 레이턴시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디코드해서 또 가서 또 명령을 디코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네.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해주는 것들이 이제 그 앞에 표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슬립 모드 관련해서 그러니까 파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웨이퍼 인터럽이랑 웨이퍼 이벤트라는 어떤 명령이 새롭게 추가가 된 명령인데 이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 그 코어 자체가 슬립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인터럽이나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파워 소모를 적게 하면서. 근데 그 모드 자체가 이제 스탑 모드가 있고 슬립 모드, 스탠바이 모드가 있는데 스탑 모드는 코어만 잠깐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은 그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터럽트를 통해서 깨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스탠바이 모드는 전력 소모가 엄청 적죠. 그 몇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밖에 먹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그 낮은 상태의 슬립 모드에 정말 자고 있는 애죠. 얘를 깨울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몇 가지가 안 돼요. 뭐 RTC 클럭이라든가, 뭐 그 알람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외부 인터럽으로는 딱 하나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그 GPIO A0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GPIO A0를 보면 그 ST마이크로에서 나오는 이제 보드들을 보면 다 이제 거기에 뭐 웨이크업 뭐 이런 그 라벨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웨이크업이라는 라벨이 왜 붙어 있냐면 그 A0라는 GPIO A0를 이용해서 스탠바이 모드에 들어갔다가도 깨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웨이크업이라는 그런 그 라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 코텍스 M3에서 굉장히 좋아진 게 이제 스택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스택에 대한 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스택을 모르면 뭐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CPU가 동작을 하다가 멈추고 어딘가를 딴 데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정상적인 그 상황을 수행할 수 있는 거로,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컨텍스트 스위칭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다가 그 다른 프로세스가 잠시 동작을 하다가 또 다시 이쪽 프로세스로 동작을 할 때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컨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CPU가 동작하고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게 뭐냐면 이제 레지스터의 값이라든가 뭐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 카운터라든가 뭐 이런 어떤 값들, 상태 레지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저장을 어디다 하냐? 스택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프로세스가 프로시저를 콜을 하는 거예요. 콜을 하고 또 걔가 또 다른 프로시저를 콜을 하고 또 얘가 또 다른 프로시저를 콜을 하고 이렇게 콜이 여러 번 될 때
스택에다 그걸 계속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값을. 근데 코텍스 M3에 와서